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로 발행되는 언론 매체인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치 니뽀가 최근호 일면 톱 기사를 통해서 한국 대법원과 선관위의 특권 구조를 타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제일 한국인들이 주요 독자층이지만 이들 외에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인들이 적지 않게 보는 그런 언론 매체입니다. 통일일보는 최근호 일면 톱 기사를 통해서 메인 제목은 대법원과 선관위의 특권 구조를 타파하라, 그리고 부제목은 임계치에 도달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일면 톱 기사는 먼저 윤석열 정권은 11개월 후 총선을 향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2년간 국외에서 8번이나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부정선거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의 상영을 통해 3년 전 부정선거 상황이 결정적으로 폭로된 가운데 대법원이 야만적인 암흑재판을 자행 국민적 저항에 불을 붙였다고 이어갔습니다. 기사는 또 대법원은 2020년 4.15 총선거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남기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아무런 변론 없이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 변론 종료를 선언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도 자유, 인권, 법치를 공유한다는 등의 말을 빠뜨리지 않지만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사법부의 법치 유린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상식적인 역사관을 말한 사람을 징계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한다. 야당인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법에 근거한 공동체와 질서를 추구하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반역집단,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한변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등 7개 단체가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문재인과 부정선거 등 공화제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하지 않고 지역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입법 독재와 사법 독재에 비해 실상이 은폐되어 온 선관위의 부정과 반역이 국정원 발표로 밝혀졌다면서 최근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중앙일보는 3일 국정원이 지난 2년간 중앙선관위가 해외에서 8회 해킹 공격을 받고 그중 7회가 평양정찰총국에 의한 것으로 통보했지만 선관위 측은 보안대책 조언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3월 하순 선관위 간부와 접촉해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지만 선관위 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일축했다. 북측이 해킹을 했는데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의 점검이라는 대안도 선관위는 거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보도를 부정했지만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해킹 공격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선관위 측은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라크 장비는 정보 전송이 가능하지만 한국이 사용하는 것은 정보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선관위를 공격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공공기관 등 61곳의 컴퓨터 207대에 악성 코드를 펼쳐 정부는 2월 라자루스를
사이버 제재 대상으로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이어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이외에도 인사와 고용세습 등이 폭로됐고 민경욱 등 일반인 1000명이 고발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받는 쪽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관위가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을 받는 쪽으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또다시 선관위가 자신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보안점검 받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선회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기독자유통일당, 현 자유통일당이 2020년 5월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원고 측이 3년간 128회나 변론 기일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기피 신청이나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거부해 왔다면서 대법원이 1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던 것도 원고 측이 민유숙 대법관 등에 대해 재판 기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일보는 대법원이 필사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해온 이유는 2020년 총선 때 35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등록하여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가 48.1cm였기 때문에 재검표에 대비한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일면톱 기사의 후반부에서 대법원은 사기적 수법으로 만든 심리 불속행제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악용,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민사, 가정, 특허, 행정심판의 85%를 재판도 없이 기각해왔다면서 상고심의 비용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연간 1만 건을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해왔는데 분개한 문형식 변호사가 7일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를 발족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저항에 불이 붙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일면톱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통일일보 최근 후 일면에는 이 일면톱 기사 외에도 꽤 읽어볼 만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핵공격을 시도하는 평양 측과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한일 관계에는 회복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회복은 언론 보도에 의해 정폭되는 소위 현안 갈등이나 관성적, 지역적 문제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게 공유해야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 추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45년간 사실상 파기 상태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즉시 재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협력이다라면서 외교는 본질적인 최우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를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일보 사설은 이어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19일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됐다. 한국은 지금 동맹이 요구하는 글로벌 과제에 에너지를 사용할 여유 등이 없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을 믿고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포기했다. 한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요구를 우선시킬 여유가 있을까? 한국이 지금 30년 전에 반공 군사동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가 끝난 나토의 입장을 생각해 줄 여유가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이 부분에 나오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엇갈리는, 그리고 자유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통일일보의 스탠스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는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은 이어서 외교안보와 내정은 분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 정상화에 노력했음에도 국민은 윤 정권이 지난 1년간 시간을 낭비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역과 부패를 청산하는 에너지와
긴장감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반역의 장본인을 방치하고 있다. 부정선거 수사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반역의 청산과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보면 대다수 관료는 움직이지 않는다.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권력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재명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등이 윤석열 정권 흔들기에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일보 사설은 이어서 야당의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주도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책과 노선에 실질이 부족하고 모순과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가장 눈에 띄는 예다. 통일부는 지리멸렬이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좌익정치학자들에게 과제를 주어 만든 연방제 통일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태세를 갖춘 평양측과 연방제 통일을 모색하는 등 경악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동맹의 최고 목적은 북한 해방이다. 대한민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의 억지 제압이 우선인가 아니면 핵을 가진 김정은과의 연방제 추진이 본심인가 라고 정부 특히 통일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어서 두 가지 헌법을 가진 연방제 통일이 통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헌법 4조를 무시하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두고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중공과 동맹한 북측과 미국과 동맹한 한국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는가? 연방제 통일의 주장은 국보법을 없애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김일성 왕조와의 공조는 간첩은 물론 종북 세력의 용인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일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도 연방제 통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부의 관료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권영세 통일장관이 뭔가 지금 심각하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일보 사설은 강도 높게 질타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것만 봐도 윤 정권 국가 정상화와 법치 회복 노력이 정확한 목표나 판단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향한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50선거를 저지하려는 제주 4.3 폭동을 왜곡하거나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층의 5.18 민주유공자를 양산해온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고집한다. 5.18 세력은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민주화 투쟁을 자인하면서도 적인 평양과는 투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통일일보 사설은 마지막으로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은 자력으로 생존할 각오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에도 혁명적 각오가 필요하다. 해외의 한국인도 윤 대통령을 격려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와 싸우지 않고 내분의 날을 세우는 제1한국민단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일일보 사설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해외 한국인도 윤 대통령을 격려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은 해외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애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을 때는 격려를 해주고 그 길에서 뭔가 빗나가거나 미흡할 때는 비판하는, 따라서 일방적인 찬사도 또 맹목적인 매도도 모두 말고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안건에 따라서 격려 때로는 비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